우리의 현실은 환상이다. 자기가 무엇을 믿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다. 우리 인간의 경험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일에서는 정신이 모든 외적 진실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돈은 나쁘고 벌기도 힘들다고 여긴다면 은행 계좌에 먼지만 쌓일 것이다. 강한 종교적 신념은 전쟁부터 화려한 예배당, 자선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영감을 불어넣는다. 당신이 자신을 멋지고 섹시하다고 믿으면 거리를 스쳐가는 모든 사람에게 수작을 걸기는 쉬울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기가 벌레를 먹고 있다고 믿는다면 구역질이 날 것이다. 신경과학자 빌라야누르 라마찬드라는 믿음의 힘을 이용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지절단 환자의 통증을 완화한다. 팔다리를 잃은 사람은 대부분 환지통을 겪는데 이는 절단되어 없는 신체 부위에서 여전히 통증을 느끼는 현상이다. 아프다고 느끼는 사지가 존재하지 않기에 그곳을 마사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도 없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운 고문이겠는가? 라마찬드라는 거울을 이용해 환자에게 남은 다른 사지를 잘린 사지가 뭔 얘기야? 거울을 이용해 환자에게 남은 다른 사지를 잘린 사지가 붙어있던 부분에 비추어서 사지가 아직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뇌가 믿게 함으로써 환자가 물리적 현실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즉 심리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거울이다. 내면 세계의 거울이다. 어떤 생각 때문에 금전 생활이 엉망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 난 뭐 때문에 돈을 못 벌어. 난 싱글맘이야. 인적이 드문 곳에 살아서 일자리가 없어 등과 같은 생각을 믿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간단한 방법으로 삶이 바뀌는지 알 수 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믿음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의 뿌리를 이룬다.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과 믿음, 말을 의식적으로 택하는 것을 사고방식 숙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멋지게 살고 싶다면 본인 생각을 좌우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작용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현실을 만드는 신념. 사람은 대부분 돈과 관련된 자신의 신념이 꽤 옳다고 여기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은 이것은 의식적인 생각일 뿐이며 저 아래 깊숙한 곳에는 모든 결과를 통제하는 하드웨어 같은 잠재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자기가 정말 돈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도 잠재의식이 부자가 되면 가족 모임에서 따돌림을 당한다고 믿는다면 앞으로도 돈을 많이 벌기는 힘들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잠재의식은 7살 나이에 아버지가 죽어서 갑자기 왕이 된 왕자와도 같다. 그는 앞들에서 공중제비를 넘기거나 바지를 내리다가 수집한 정보로 성인이 되어 당신의 인생 왕국을 다스린다. 이 말은 곧 제대로 처리된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당신이 갓 태어났을 때는 돈을 대하는 태도나 신념 같은 것이 없다.
텅 비고 개방되어 무엇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이 세상에 도착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나 경험으로 배운 내용을 근거로 돈의 진실을 파악한다. 이런 정보는 뇌가 충분히 발달하고 어떤 여과 장치나 분석 능력이 생겨서 잠깐만 부모님이 돈 때문에 늘 싸운다고 해서 돈이 나쁜 건 아니야. 아버지는 그저 어머니가 자기보다 더 많이 벌어서 질투하는 것뿐이라고 와 같이 생각하기 전에 모두 잠재의식 속으로 흘러든다. 어릴 때는 이런 정보가 어른보다 훨씬 단순한 어린아이 수준의 관점을 통해 흘러 들어간다.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따라서 위의 예처럼 어릴 때 부모가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면 돈 이꼬르 싸움 이꼬르 무섭다 이꼬르 나쁜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다. 내가 돈을 벌면 사람들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싫어할 거야. 돈과 관련된 화제가 나올 때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바쁘니 돈은 정말 무서운 건가 봐. 이렇게 매우 기본적이고 감정적인 형태를 띤 정보가 그대로 진실이 되어 잠재의식 속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평생 그 자리에 머무른다.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이고 유용한 정보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받는다. 잠재의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속성을 가진다. 첫째는 원시적이다. 잠재의식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생존이다. 자기 몸을 스스로 돌보거나 지킬 수 없는 어린아이가 사랑을 잃고 버려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가 위험에 가까이 접근할 때마다 어린 왕자가 미쳐 날뛰면서 우리를 막으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는 주된 이유이다. 우리는 시도했다가 실패하거나 성공하고 새로운 의견을 내세우고 새로운 사랑을 찾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는 위험을 무릅쓰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다른 모습으로 변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둘째는 교활하다. 사람은 대부분 이런 근본적인 신념 때문에 늘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잘 모른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만 의식한다. 그렇기에 그런 생각에만 공을 들이고 진짜 원인은 건드리지도 않은 채 그냥 놔둔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몇 번씩 데이트하고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상사 밑에서 계속 일하고 돈을 벌자마자 다 써버리고 등 자신이 만든 패턴 안에 자신을 가둔다. 어린 왕자와 현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의식적인 생각이 지배권을 쥔 셈이다. 3. 권좌에서 물러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당신이 변화하려고 시도하면 온갖 성질을 다 부리면서 떼를 쓴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것을 그만두고 꿈꾸던 어린이집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대담한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매우 명확하고 명료한 재무 목표를 세우고 돈을 대출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돌봄 어린이집 같은 어린이집 이름을 짓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내심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성공보다는 고생하는 과정이 더 가치가 있고 내가 돈을 벌면 사랑하던 이들이 나를 비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잠재 의식 속의 자아는 갑자기 도움을 줄 사람에게 싸움을 건다거나 이를 질질 끌거나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한다거나 중요한 회의 전날 밤에 술에 잔뜩 취하는 등으로 당신을 보호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자신의 본질을 바꾸고자 할 때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낡은 정체성을 없애는데 그러면 잠재의식이 흥분해서 날뛴다. 변화는 미지의 세계로 몰아넣고 온갖 종류의 손실을 입을 위험을 감수하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상조차 못해본 멋진 세계로 이끌어주기도 한다. 바로 그래서 심한 두려움이 표면화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당신을 안전이 확인된 곳, 즉 안전지대 안에 두려고 필사적으로 애쓰지만 당신이 아는 인생의 진리가 현재 상황과 더는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36살이 된 지금 어릴 때 입던 손바지에 몸을 끼워 넣으려고 애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혀 편안하지가 않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행동한다. 너무 꽉 끼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지만 그래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을 시도하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입던 푹신한 바지가 익숙하고 아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친숙함에 지나치게 애착한다. 그래서 눈부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 진정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보다는 현재의 모습을 고수하는 핑곗거리를 만드느라 매우 소중하고 유한한 시간을 허비한다. 당신에게 편안한 곳은 평생 즐겨한 변명으로 아름답게 꾸며졌다. 당신을 보호하려는 어린 왕자를 좋은 친구라고 여기며 사랑하겠지만 이제는 스스로 나서서 어른의 왕관을 쓰고 왕국을 되찾고 권력을 잡아야 한다. 고압적인 어린 왕자와 함께하면 세속적인 안전을 추구하느라 꿈꾸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스운 것은 그런 안전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안정적이지만 싫어하는 직장에서 평생 묵묵히 일하고 혼자가 되는 위험을 피하려고 좋아하지도 않는 이들과 관계를 유지한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돈을 모으느라 재미있는 일에는 절대 쓰지 않지만 아무리 안정적인 회사와 일자리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 갑자기 어떤 미친놈이 달려와서 당신을 죽어라 때릴 수도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물론 지금 이런 일에 관심을 집중해 보았자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거짓된 안정을 위해 꿈꾸는 삶을 포기한다는 무의미하고 진 빠지는 함정에서 당신을 구하기 위해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싶다.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안전만 추구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도록 마음을 자유롭게 열어야 한다고 말이다.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다 보면 완전히 재미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하거나 될 대로 되라지. 어쨌든 우리는 떠날 거야. 애들 대학 자금으로 모아둔 돈으로 여행 가서 펑펑 쓰자. 라며 무책임한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 젖어 아무것도 못하면서 살기보다는 성공한 삶을 살도록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이야기이다. 무언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 무한한 가능성, 인생을 즐기는데 집중해야 한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미래를 위해 돈을 비축하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근사한 계획을 세우며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안전한 섹스를 추구하며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지 않는 등 아주 길고 행복한 생활이
자기 앞에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 원래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방법이다. 원래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한 법이다.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인생을 만끽할 유일한 기회처럼 경험해보자. 인생을 표현하는 말, 현실에 대한 인식은 자기가 하는 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신념에 활기를 불어넣고 반복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 현실에 고정한다. 말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쓰는 말과 특유의 어투에 집착한다. 난 기억력이 형편없어. 또 열쇠를 현관 앞에 두고 왔지 뭐야. 이런 멍청이 같으니라고. 우리가 건망증이 심한 멍청이라고 자신에게 자주 말할수록 정말 건망증 심한 멍청이처럼 행동한다. 아이에게 너는 어리석다 라는 말을 많이 하면 아이는 독학해서 중국어를 읽더라도 스스로 자기는 어리석다고 여긴다. 나는 40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되뇌었다.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무력하고 혼란스러운 태아 상태로 지냈다. 만약 모르겠다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로 바꾸었다면 수많은 황금 기회에 문을 닫아 거는 대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삶 속에 배어든다. 사람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습관의 동물이며 말은 곧 마음속에 홈을 파는 끌 같은 구실을 한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생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현실을 정리한다. 우리가 하는 말은 암석 위를 흐르는 물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크기의 홈을 파는 힘이 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생각이나 신념, 말이 만들어낸 틀이나 홈에 박힌 채 꼼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풀려나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일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담긴 새로운 말을 자신에게 주입하는 것이다. 언어는 현실에 이해 가능한 구조를 부여하여 우리 인식을 정의하고 형성한다. 예를 들어 어제 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왜 내일이 빨리 오지 않는지, 언젠가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겠지만 지금 당장은 치즈버거에 버터를 한 덩어리 올려 먹으면 맛이 어떨지 알아보겠다는 등을 말하면서 시간의 경계를 만들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아인슈타인의 말에 따르면 시간은 환상이라고 한다. 시간은 유연하고 비선형이며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는 것도 모두 거대한 사기라는 말이다. 그래도 여전히 일주일은 7일, 1년은 52주라는 견해를 철저히 고수하는데 이런 생각은 우리가 쓰는 언어로 현실이 된다. 아인슈타인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호피 인디언의 언어에는 과거나 미래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이라는 단어도 없는데 그 이유는 현재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이미 그때는 현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에는 무수히 많은 영역이 존재하며 쓰는 말은 우리가 가진 인식을 나타낸다.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해보라.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들으면 영혼 깊은 곳까지 편안한 기분을 느낀다. 또
그런 말의 힘은 너무도 강해서 공동체 전체가 독약을 탄 쿨에이드를 마시기도 한다. 따라서 나는 돈 문제에서만큼은 너무 바보 같아. 난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돼. 난 그 부자놈이 싫어. 와 같은 말로 자기가 돈을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며 불신한다고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돈을 나쁘게 말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당장 그만해야 한다. 돈 버는 생각. 생각은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은 현실을 이루는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어릴 때 우리 옆집에는 내 또래가 많이 살았고 그 부모는 독일인이었다. 내가 크리스마스 2주 전쯤에 그 집에서 놀고 있을 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다. 독일에서는 12월 초 성 니콜라스 데이에도 밤새도록 신발을 밖에 놔두면 다음날 아침에 신발 안에 선물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가진 신발 중 가장 큰 남학신을 골라놓았다. 날이 저물기까지 한참 기다리다가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몰래 밖으로 빠져나와 앞문 옆에 남학신을 놔두고 들어왔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부모님이 부엌 정리하는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앞문을 열고 개를 부르는 소리에 심장이 튀어나올 듯이 놀랐다. 잠시 뒤에는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젠, 당장 이리 내려와. 어머니가 계단 아래에 서서 내 남학신을 머리 위로 흔들면서 왜 바깥에 나와 있는지 물었다. 나는 밖에 가지고 나갔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놔둔 모양이라고 중얼거리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신발을 들고 다시 위층으로 살금살금 올라갔다. 좋다. 이제 부모님이 잠든 뒤에 몰래 다시 빠져나가야 하고 들킬 경우에는 큰 곤경에 처할 것이다. 하지만 후탈이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선물을 받을 수 있다지 않는가. 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밖에서 볼일을 봐야 하는 멍청한 개 때문에 또 들켰다. 결론적으로 선물은 하나도 못 받고 한 달 내내 햄스터 우리를 청소하고 식기세척기를 정리하는 벌만 받았다. 게다가 내 덕에 집안일에서 해방되어 기뻐하는 남매들 때문에 더 짜증이 났다. 우리는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는 동물이다. 무언가의 흥미를 느끼면 지혜든 논리든 두려움이든 의구심이든 다른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감정은 우리에게 고귀한 모습과 정신이 박약한 모습 둘 다 보이게 한다. 우리 팀이 월드컵에 출전해서 승리하면 흥에 겨워 길에 주차된 차를 뒤집어 엎기도 하고 발에 맞지도 않는 예쁜 신발을 사느라고 수백 달러를 쓰고 남학신을 바깥에 놔둔 일로 부모님께 2번이나 혼날 위험을 무릅쓰기도 한다. 또 자기가 일할 자격이 없는 흥미로운 새 일자리를 받아들이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비행 공포증을 극복하며 꿈꾸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빚을 지기도 한다.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감정을 품을 수 없다. 사고방식에 통달하고 강력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내는 생각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내면의 두려움이나 어린 왕자가 당신을 방해해도 믿음의 도약을 이룰 힘을 얻는다. 이 모든 것이 생각에서 시작한다. 생각은 신념과 행동 방식을 바꿔놓을 변화를 불러오는 촉매제이다.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도록 당신의 사고방식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신념은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든 말든 상관없이 당신을 목적지로 데려간다. 생각은 버스 앞쪽에서 마이크와 메모판을 든 여행 가이드이다. 이 가이드는 몸을 기울여서 핸들을 획 잡아당기거나 급 브레이크를 밟는 등 자기가 원할 때마다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평소에는 신념과 호흡이 잘 맞지만 강력한 거부권이 있기도 하다. 말은 생각과 신념의 조력자이다. 생각과 신념을 뒷받침하고 그 의견을 대변하며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한다. 그리고 감정은 연료이다. 감정은 생각으로 점화되며 감정 때문에 신념과 삶의 방향까지 바뀔 수 있다. 감정이 없으면 새롭고 흥미로운 곳으로 갈 수 없다. 행동은 길을 만든다. 신념은 위한 길을 닦아주지만 생각과 감정이 계획을 변경해서 아이스크림 가게나 그런 곳에 들르기로 할 경우 경로를 바꾸기도 한다. 이런 몸과 마음, 정신의 모든 측면이 똑같은 욕구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버스를 타고 간다면 원하는 부를 모두 손에 넣을 수 있지만 한 달에 5,000달러를 더 벌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사람들이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며 두려움과 깊은 의구심을 느낀다면 당연히 부를 얻지 못한다. 또는 하루에 영업전화를 달랑 한 통 걸고는 금세 포기하고 맥주나 마신다면 별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사고방식을 구성하는 모든 팀원이 경기장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중 누구도 편애하지 않는다면 더없이 인상적인 경기가 펼쳐질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최대한으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진실이라고 여기면서 종일 생각 없이 짓거리는 경우가 많은 돈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 중 자기가 생각하거나 말한 적이 있는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주목하자. 별로 대단치 않은 재정적 현실에 걸린 주문을 깨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올바른 인식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연습해보자. 자신을 제한하는 생각이나 신념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세히 살펴본다. 생각을 다시 고친다. 크게 소리내어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당신이 이해하도록 우선 몇 가지만 해보겠다. 도움이 안 되는 생각.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질문.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답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구운 치즈 샌드위치.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배꼽 빠지게 웃는 것. 멋진 선물을 하는 것. 반려견과 놀기, 음악 듣기, 맥주 마시기, 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호화로운 여행, 자유, 마사지 받기. 질문. 이런 행복 가운데 돈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있다. 생각 고치기. 돈은 내 행복을 뒷받침해준다.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은 돈을 버는 것보다 즐거운 일에 집중하고 싶다. 질문. 돈을 버는 것은 즐거운가? 답변은 돈을 버는 것은 즐겁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즐겁지 않다. 질문.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즐거운 직업을 찾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은 가치가 있을까? 답변. 그렇다. 질문.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 심지어 수익성 좋고 재미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아는가? 답변. 안다. 생각 고치기. 돈 버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인식을 아직 100% 믿지 않더라도 요령없는 원래 인식보다는 얼마나 희망을 안겨주는가. 정비사가 고장난 엔진을 바꿀 때와 같은 부지런함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은 귀찮은 소일거리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가.
완벽한 실패로 이어지는 다른 고정관념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당신에게도 익숙할지 모르겠다. 당신이 하는 생각이나 말이 있다면 찾아서 새롭게 구성해보자. 부자는 영혼이 충만하지 못하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빚은 절대로 지지 마라. 만일에 대비해서 돈을 절약하라. 부자는 운이 좋고 역겹고 이기적이며 특권층이고 속물적이며 천박하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 나는 너무 무책임하고 게으르며 돈 버는 법도 모른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예의 바르지 못한 일이다. 안정적이고 괜찮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벌었다고 좋아하는 것은 천박한 짓이다. 돈은 쉽게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돈을 벌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긴다. 돈 말썽의 근원이다. 돈을 벌려면 즐거운 삶을 포기해야 한다. 돈은 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 누가 그런 돈을 갖고 있겠는가? 돈처럼 어디에나 있는 다른 대상을 이와 비슷하게 기분 나쁜 생각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일례로 하늘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늘이 모든 악의 근원이고 하늘을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하늘을 사랑하면 나쁜 사람이고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도 하늘 때문에 돼지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고사하고 집에서 나갈 수도 없을 것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돈에 분개하거나 돈과 관련한 제한적인 생각에 집착하거나 돈 버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득을 안겨주거나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데 꼭 필요한 돈을 잘라낼 뿐이다. 돈을 포용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다가가려고 애쓰는 불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다. 돈에 미친 사람들. 자기가 믿고자 하는 일에 믿음을 쏟아 돈을 번 44살 샌드라. 전에는 중서부 지역에서 트럭을 집삼아 살았다. 지금은 성공한 배우가 되어 늘 꿈꾸던 캘리포니아주의 해안가 저택에서 산다. 돈과 관련해서 나를 얽매던 주된 생각은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이 너무 복잡해져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였다. 계산, 세금, 투자 등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길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이 생기면 내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괜찮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다음과 같이 3단계를 거치면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게다가 돈을 많이 벌기까지도 한다. 1단계, 생각과 믿음이 중요하다. 돈에 대한 내 두려움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믿음을 주입했다. 나는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 나는 모든 선과 부에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나는 성공과 존경과 보상과 돈, 그리고 세상이 주는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 특히 나에게 돌아올 돈과 번영의 기회가 충분하다. 2단계. 내가 잘 모르거나 두려워하거나 관심이 없는 일을 처리할 때는 멘토와 협력하거나 전문가를 고용했다. 나는 내 본연의 모습으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세상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판매나 거래, 법적인 문제 처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잘 모르는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였다. 3단계, 나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다.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공을 온전하게 보고 느끼는 법을 연습했다. 마치 벌써 성공을 많이 이루고 많이 벌어서 은행에 돈이 쌓인 것처럼 말이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미 가진 재능을 활용해 굉장한 일을 해보자.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이다. 무슨 일을 하든 기쁘고 적극적인 태도로 그 일이 돈벌이인 동시에 기쁨의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